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피해게임2 이제 벌써 세 번째 분석 시간이에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시리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되게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서출구 씨를 납치하기 위해서 부르는 장면이에요. 지난번에 이 장면까지는 봤죠. 그러면서 이제 출구 씨를 데리고 가요. 방에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하고 라이터랑 담배 씻을 수 있는 것 같은 거 챙겨가지고 여기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지민 씨의 태도를 보면 서출구 씨에게 굉장히 딱딱합니다. 서출구 씨를 쳐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출구가 굉장히 든든한 아군이 됐지만, 야생팀의 기준으로. 근데 이제 지민 씨는 그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죠. 이제 나중에 본방으로 확인했겠지. 지민 씨도 이제 서출구는 그때까지 저랑 유대감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누나가 이렇게까지 나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오라고, 바로 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챙기고 하는데, 실은 이 장면과 윤비 씨를 납치하는 그 두 장면에서 사람의 의식이 어디까지 자유의지로 이루어지는가, 그 얘기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면에 비슷한, 이 사람을 살짝 그 순간적인 공황 상태로 빠뜨려버리는 거, 그거를 이제 패턴 인터럽트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야 임초롱 너 왜 졸아?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졸다가, 졸면 안 되냐? 그렇다고 생각해봐. 평소에 전혀 그렇게 말하는 애가 아닌데, 그럼 선생님이 거기서 대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너무 나쁜 예시지만, 뭔가 정형화된 패턴을 갑자기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사람은 그 패턴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의지를 상대에게 맡겨버려요. 물론 그 선생님은 그 상대한테 맡기진 않았겠지만, 내가 사고하려는 의지를 상대한테 맡기는 경우죠. 지금 여기서도 서출구 씨가 원래 이성적인 사람이고 계산도 빠르고 스마트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민 씨,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나운서 출신의 지민 씨이고 또 1기 때도 했던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는 출연자 중에서는 관계자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또 피해 게임 내에서의 일이니까 피해 게임의 출연 경험은 일종의 권위를 갖고 있는 면도 있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막 이것 챙겨서 나와 저것 챙겨서 나와 하는데, 지금 서출구 씨 입장에서는 이 피해 게임 출연 자체도 이미 자기 일상의 패턴이 깨진 상황이지만, 이 지민 씨의 지시 자체가 내가 이거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는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뇌의 과부하를 벌어버리는 기술이 있거든요. 순간 최면을 걸 때는 보통 이런 식의 기술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예리하게 갖다 꽂아 넣는 거지, 순간 최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깊이 사고할 만한 사고를 예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 이거는 우리의 뇌가 원래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의 시야가 눈을 이렇게, 눈알을 좌우로 흔들렸을 때 그렇게 어지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을 눈을 흔들듯이 흔들면 어지러워요. 왜냐면 눈은 좌우로 아무리 움직여도 뇌가 이미 받아들인 그 장면, 그런 부분들, 변화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흔들 때는 이 화면 안에 있는 모든 걸 처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뇌는 되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뇌를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뇌는 쉬어버려요. 그리고 뇌한테 갑자기 어떤 힘든 일을 팍 시키면 얘는 뻗어버려요. 그러면서 상대가 판단해 주길 바라지. 이거는 여러 가지 실험으로도 드러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고 흥미로운 실험 중에 하나는 자동차 옵션을 고르는 실험이 있어요. 오토로 할 거냐 수동으로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에서부터 50가지, 예를 든 거예요. 50가지 색깔. 그래서 점점 가짓수가 많아지는 쪽의 선택.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선택을 자기 힘으로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싼 자동차를 구성하죠. 그런데 처음에 색깔부터 고르게, 50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그러면 나중에 한 두세 가지쯤, 한 중간쯤 넘어가면 더 이상 못 골라요.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세요. 왜냐면 고르다가 지쳐버렸거든. 그래서 뇌가 더 이상 내 의지로 이거를 결정하고 판단하기가 힘들어져요. 이거를 순간적으로 평소에 이 사람이 예측하지 못했던 걸 팡 터트리면서 이걸 순간적으로 뇌에 과부하를 걸어버리는 게 패턴 인터럽트고, 지금 서출구 씨는 그 정도까지 최면에 걸렸다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에서 내가 이거를 판단하고 이거를 고려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또 응종이라는 게 있어요. 응종은 복종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공적인 것, 권위. 그래서 원하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에서는 복종도 응종의 한 부분인 거죠. 응종이 조금 더 큰 개념인 거지. 이거에 대해서 그 예전에 EBS에서도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제복을 입고 어떤 사람한테 황당한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게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하면서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 사람을 길에서 팔굽혀펴기를 시키니까 그걸 해.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컴플라이언스라고 나중에 이런 거에 이제 흥미가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영화 자체는 굉장히 끔찍한 설정이에요. 맥도날드의 일하는 처음엔 장난 전화로 시작을 한 거죠. 장난 전화를 해가지고 나 경찰인데 너네 매장에 지금 도둑질한 직원이 있어. 거기 매장에 혹시 금발머리 여자 있지 않아? 그 매장 그 관리자가 받았죠. 관리자가 금발머리요? 있죠. 뭐 하면서 그쪽 혹시 제시요? 그랬더니 맞아 제시 이러면서 물론 이름이라는 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래 하면서 그 아이를 몸을 다 뒤져봐. 그래서 막 이것저것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심한 일로 번져가죠. 그래서 그 장난 전화에 성범죄로 번지고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맥도날드도 굉장히 큰 돈을 배상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아니 어떻게 장난 전화에 그렇게 성추행과 성범죄로까지 사람들이 그런 지시에 따르면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응종이라는 건 이 한번 어떤 권위적인 거에 따르기 시작하면 점점 거기 끌려 들어간다는 거지. 이런 거는 진짜 다양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 길이를 3가지를 놓고 옆에 1가지를 놔요. 이거랑 어떤 게 같냐. 누가 봐도 이거랑 같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운데 거랑 같다 그래. 선 길이를 좀 더 긴 거랑. 그러면 다른 사람 눈치 보다가 나도 2번째 거라고 골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응종이 한 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유명한 실험 중에 그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실험이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기 충격을 점점 세게 주게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전기 충격을 주나 하는, 실제로 전기 충격은 아닌데 전기 충격을 준다고 믿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끝까지 주죠. 근데 이 실험도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당신한테 선택지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선택지가 없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 선택지에 대한 개념이 없고 이게 그냥 따라야 되는구나, 심지어 좋은 명분이야 라고 하면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한테 선택지가 없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차 맞다, 나한테 선택지가 있지 하면서 그 지시를 안 따르는 발상을 하는 사람이 더 생겨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거는 또 따로 다뤄올게요.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서출구 씨가 하는 반응은 굉장히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이다. 저 순간에는 실은 서출구 씨가 저 순간을 정신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을 잘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순간적으로 정해진 패턴이 아닌 전혀 다른 패턴, 그리고 어떤 지시, 이게 그리고 그 지시 뒷면에 이 사람의 어떤 권위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암시가 돼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게다가 심지어 윤비 씨를 납치하는 순간에 현지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제작진처럼 접근했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더 권위 있는 접근이었고, 원래는 그 상대를 응종시킬 때는 선이나 이 권위, 조직의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를 위한 뭔가 이런 식으로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경우가 많은데 서출구 씨한테는 또 보상도 줬잖아요. 당신은 관찰자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야겠는 것 같은 느낌, 일단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 말을 안 들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이게 권위에 눌린 마음이에요. 이건 서출구 씨가 특이하거나 나약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거의 대부분의 인간이 그래요. 이거를 벗어나는 거는 어떤 선택지가 있다, 나한테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생각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패턴, 예를 들어서 화내는 배우자, 그리고 항상 나는 혼나는 사람, 이렇게 딱 정해진 틀로 돼 있을 때 나한테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은 조금 다른 예시일 수 있겠지만 항상 어떤 선택지에 대한 생각이 결국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성적이지 못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는 거죠. 서출구 씨는 지금 벌써 나를 납치해 가려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동조하고 있죠. 물론 나를 납치할 거란 생각을 하고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죠. 같은 저택에 있었던 넉스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지금 납치 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넉스가 있으니까 당황해. 그리고 이 납치하고 있는 장면을 이 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CCTV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출구 씨가 없어진 거를 왜 지민 씨가 아닌 유리사를 그렇게 의심했는지. 분석 1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 감성적인 대처가 아니었나. 실은 이런 거를 조금 따져보면 물론 박지민 씨가 서출구를 납치했다라고 딱 생각하긴 참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의심선상에 올려놓을 만한 유리사와 박지민 둘 중에 하나가 범인이다라고 했으면 가능성은 박지민 쪽이 더 높은 거 아니었을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이제 이게 편집된 걸로 봐서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서출구 씨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덱스 씨는 열심히 연습한 그 대사를 절지 않고, 당신은 박지민님에 의해서 심판자의 역할, 심판자라고 말했지. 굉장히 큰 훈장을 전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그거를 딱 들으면서 이거 나한테 뭔가 큰 보상이 있는데? 라고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도 그 이상한 거를 외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어떤 큰 보상을 내가 보고 그거에 꽂혀 있으면 어떤 다른 잘못된 계약 사항들을 놓칠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서출구 씨는 한편으로는 약간 이성적 사고가 조금 마비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평소에 바라는, 서출구 씨는 좀 강한 힘을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급발진을 자주 하고 이런 이유가 나를 무시하는 존재들에 대한 약간 복수심 자체가 약간 내면에 좀 깔려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부분이 나는 정정당당한 사람이고 나는 옳게 사는데 왜 저런 비겁한 인간들이 저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살까라는 게 마음속에 좀 있지 않는가. 물론 이거는 하나의 그냥 추정이에요. 추정. 그냥. 그리고 서출구 씨가 자기가 실제로 가진 것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좀 하고 살아온 것 같고, 실제로 좀 그런 면은 있었겠죠. 왜냐면 서출구 씨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한 사람인데 그게 딱 한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딱 바라보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여기서도 지금 진영 씨와 서출구 씨가 어떻게 보면 거의 반대의 인상을 줬잖아요. 반대라고 하긴 좀 그렇다. 원래는 서출구 씨가 이들이 원한 계산도 빠르고 그렇게 모난지 않고 개성을 막 내밀면서 그렇게 화합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상황 파악도 꽤 되고, 그래서 막 정치질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지.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의 어떤 브랜드가 좀 깎여도 그냥 할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건 서출구 씨의 그런 깊은 욕망 속에는 내가 뭔가 나의 옳은 것이 분명히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었을 거고, 그런 욕망이 저는 심판자라는 말하고 이게 잘 맞물리는 말이지. 서출구 씨가 원하는 그런 부분, 내가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대단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 헛똑똑이들, 껍데기들이 저렇게 나대는 게 되게 꼴보기 싫다고 서출구 씨는 좀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심판자라는 단어가 서출구 씨의 욕망을 싹 건드리는 말이지. 서출구 씨의 캐릭터를 몰랐겠지만 근데 또 저런 심판자, 이렇게 뭔가 띄워주는 말을 저렇게 뇌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는 상당히 달콤한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잘 짜여진 납치극이었어요. 어쨌건 오늘 밤 피해 저택을 떠나서 내일 탈락자 중 한 명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덱스 씨가 만화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살짝 꼬여가지고 이해되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민 씨 터지고 나머지도 다 터졌어. 그러면서 홍진호 씨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야 적당히 해 라고 하는데, 이때 서출구 씨는 살짝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진지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렇게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 라고. 왜냐면 서출구 씨 입장에서 지금 덱스의 이런 말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게 돼버렸거든. 그러면서 서출구 씨는 어리둥절했지만 유쾌했다. 홍진호 씨가 이제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습격의 날에 대해서까지. 그래서 지금은 내부 인원 중에 우리가 영입하는 중이다. 그래서 영입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납치 방식 자체는 그 윤비님을 납치했을 때가 훨씬 더 정신을 쏙 빼놨지. 이때는 어쨌건 처음이니까 어떤 시행착오도 좀 있었겠지만 서출구 씨가 가진 욕망하고 잘 맞물리면서 서출구 씨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을 따라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글에 온 서출구 씨는 자신이 저택에서 봤던 그런 역학구도나 상황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줍니다. 홍진호 씨가 물어요. 만약 우리가 내일 한 명 더 데리고 온다고 하면 서출구 씨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 있냐. 근데 거기에 이제 무력 허용이라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서출구 씨는 좀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추천 멤버로 넉스나 윤비, 이 두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하죠. 홍진호 씨가 오늘 1등한 유리사는 어때라고 묻는데, 이것도 서출구 씨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인은 유리사인 게 정치질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본인 실력을 믿는 유리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인데, 유리사 씨는 굉장히 똑똑하고 문제도 잘 풀지만 그게 어떤 심리전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애초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리고 자기의 컨셉에 충실하려는 그런 유리사 씨의 성향이 선호하는 게임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 내가 고민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는 굉장히 즐기고, 거기서 어떤 틀을 깨고 뭔가 자기가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그 과정 자체는 즐기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이런 거에는 좀 약한 면이 있지 않나. 심리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 이게 다 묶여서 유리사 씨의 약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습격의 날 무력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유리사 씨가 왔어도 상당히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유리사 씨가 이 야생팀하고 엮였을 때 어떤 케미를 보였을까 좀 궁금하긴 해. 사람들이 알아서 나에게 오지 않을까 그런 자세였다. 근데 유리사 씨는 사람들이 알아서 나에게 오지 않을까 그런 자세라기보다는 누군가한테 다가가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하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아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고 이렇게 같이 해볼까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그런 것들이 막 어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면,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게임을 함께 해봅시다 이런 정도의 접근이라면 우리가 같이 탐험해 볼래요? 이런 식의 제스처로 이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한다면 유리사 씨는 굉장히 마음을 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리사 씨의 활약이 너무 그 초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견제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드러나지 않았던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쨌건 자신 있는 것 같다. 그 자신이 실제로 자신이 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피해 게임 특성상 약간 유리사 씨가 겪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과의 인터랙션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다 보니까 약간 당황하고 무서운 부분이 있어서 더 컨셉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지 유리사 씨도. 그래서 덱스 씨가 서출구 씨의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파악했더라.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나 분위기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술술 말해주는데 뭔가 이 판을 바꿀 만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덱스나 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출구 씨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 안에서는 서출구 씨의 또 다른 면을 본 거니까. 그래서 홍진호 씨가 나중에 버리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팀에 일조할 수 있는 한 명의 팀원이 되겠다. 둘 다 지금 정확한 판단을 했죠. 그리고 서출구 씨 성격 자체도 저택에서의 분위기처럼 뭔가 계속 견제하고 그렇게 정치질을 하면서 싸우는 거가 서출구 씨에게 그렇게 맞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를 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더 잘해야죠 하면서 좀 의지를 불태웁니다. 내가 잘하면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근데 그 안에서는 잘하려고 했잖아요. 저택에서도 총대까지 메고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팽당할 뻔했잖아요. 양쪽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좀 다르겠지라고 기대를 품는 거죠.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 텐트에서. 저택에서는 서출구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승진 씨가 유리사한테 출구 씨 봤어요? 라고 하는데 유리사 씨가 너무 자연스럽게 잡혀갔나? 파이한테? 출구 어디 갔지? 출구를 찾아서 나이가 어릴 텐데 윌리를 찾아서 패러디를 하네? 유리사 씨가 별로 당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누군가가 없어지고 이게 막 정거리고 이러면 유리사 씨도 당황했을 텐데 이거는 그냥 탐험의 공간이거든. 없어졌으면 그냥 게임의 일환이거든. 그렇게 생각하니까 유리사 씨가 별로 당황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뭐 출구가 없어졌으면 뭐 게임의 일환이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저 정도로 반응을 하는 건데 사람들은 유리사 씨가 약간 뭐야 제정신이 아니잖아. 약간 너무 반응이 지금 유리사 씨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게임 모임이다라고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컨셉을 잡고 움직이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뒤에 이 서출구 씨를 찾고 있는 이 세 분은 지금 한 명이 정말 사라졌고 거의 이제 납치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피해 게임에서 원하는 정서적 반응이긴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리사의 이 반응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윤비 씨도 유리사 씨를 의심해요. 출구가 사라진 그 시간에 유리사가 깨어 있었다. 없어졌다 했을 때도 대단히 놀란 눈치가 아니었다. 그런데 범인이면 안 놀라겠어요? 더 놀라는 척하지? 더 걱정하고? 그 현장에 제일 처음 나타난 목격자, 심지어 그 목격했다고 제보하는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여기서는 그 유리사의 반응은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건 아니었지. 그러면서 어쩐지 어제 정상적인 행동을 안 했어. 아니야. 그게 유리사 입장에서 정상적인 행동이야. 유리사의 컨셉일 뿐이야. 그러면서 유리사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이 뭔가 사람들과 동질감을 주려는 시도나 그런 사회적 연기에 있어서 미숙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왜 돌아다니나 하지만 유리사는 이 저택의 환경을 파악하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막 비밀의 문도 찾고 유리사와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그 영초 맞추는 그 게임에서 서로가 바로 정보를 공유하는 홍진호 씨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 팀 안에 예를 들어서 저택팀 안에 있었다면 유리사의 그 호기심 있는 그 탐색 그 과정에 대한 정보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이 사람들이 범인 색출을 굉장히 빠르게 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게 쉽게 되진 않았겠지만 어쨌건 유리사를 당장 의심부터 하고 보진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 윤비 씨가 솔직히 되게 이상했죠. 소리 소문 없이 서출구가 사라진 거니까. 저희 남자들은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일 적어서 제일 큰 의심 인물은 유리사, 지민. 수지임이나 셋 중 하나다. 지민 씨는 이제 다시 이제 진영 씨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진영 씨가 내가 업혀가야 될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배신이나 정치질에 능하지 않은 순수한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런 정서적인 부분에 좀 의존하는 정치력이 강하다면
내가 어떤 직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꼭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지민 씨가 진영님한테는 저에 대한 신뢰를 좀 잘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접근을 했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미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니까 실은 행동을 하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뭐 지민 씨한테도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었지. 야생팀들 먹을 거 챙겨주랴. 여기선 또 스파이치 또 하면서 여기서 또 생존을 해야 되니까 어렵긴 했겠지만 너무 빠른 판단, 너무 빠른 결정이었다. 진영 씨를 내 버스로 만들자. 지민 씨가 확실한 편 있냐. 그래서 진영 씨는 첫날에 확실하면 마이너스다. 나는 뭐 편 벌써부터 만들고 싶지 않다. 지민 씨는 나는 딱 한 명만 만든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갈 한 명. 그래서 그 각을 좀 재고 있다. 결과적으로 너무 섣부르긴 했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민 씨가 이렇게 성급하게 한 것처럼 한 명하고만 동맹을 맺어요 라고 했지만 일단 남녀 팀으로 나뉘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기도 했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자 팀으로 끌어올 수 있는 순진하지만 계산이나 이런 게임 능력이 좋은 그렇다고 느껴지는 그런 진영 씨를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이 됐죠. 일단 남녀 구도를 가지고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했던 넉스, 윤비, 하승진 이 세 사람은 일단 포섭하기는 애초에 어려웠을 거고 그러면 실리를 줬을 때 포섭할 수 있는 사람은 진영 씨는 맞죠. 근데 뭐 게임 능력이야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한데 그 갈라치기의 실질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왔던 하승진 씨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봤던 윤비 씨 그리고 그거를 암묵적으로 동조했던 넉스 씨. 근데 이 넉스 씨가 그랬을 거라고 예측하기 힘들지만 일단 하승진, 윤비는 그렇게 해서 제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실은 현송주, 이진영 그리고 서축은 일단 보내기로 했으니까 두 사람 중에 이진영을 선택한 것이 지민 씨의 큰 패착이 아닌가. 현송주 씨를 좀 빨리 섭외를 했으면 차라리 섭외가 만약 됐다면 현성주 씨가 훨씬 더 그 버팀목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물론 또 현성주 씨는 또 막 팀을 만들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은 또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사람일 테니까 또 그것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지민 씨는 진영 씨를 완벽하게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보자. 그 노력을 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지민 씨가 이제 우리는 4-5명 될 때까지 무조건 살아있어야 해. 일단 목표를 잡았고 이 친구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진영 씨는 왜요? 뭔가 있긴 한가요? 라고 해서 근거를 줘보세요. 실리를 주세요 라는 의미죠. 그 실리를 쫓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실리를 단기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런 서바이벌 프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평생을 가는 평판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지민 씨는 조급한 거죠. 진영이가 내 말을 잘 이제 따라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고 내가 탈락되지 않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탄탄한 아군이 돼야 되는데 얘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차갑게 말하거든. 선을 자꾸 긋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비밀의 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걸 알려줘야겠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신뢰를 주려고 이 히든룸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히든룸을 진영 씨한테 보여주고 나서 이게 남자 출연자들에게 싹 다 공유가 돼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유리사는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이러면서 지민 씨가 한 행동은 굉장히 불리한 행동이 돼버렸어. 나 혼자 알고 있으면서 어떤 우위를 점에 둘 수도 있었고 왜냐면 그게 여자 방에서만 가고 있었으니까 유리사는 남자 출연자들에게 현재 남자 출연자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 방을 공개할 리가 없었을 거고 그렇다면 나만 입담으로 썼으면 이 남자애들이 여기를 뒤질 때 쉽게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영 씨가 이걸 봐버려가지고 이게 또 공유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불신의 씨앗이 생기고 유리사는 또 지민 씨를 타겟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민 씨도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하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남녀 연합으로 지금 갈리네 만에하는 판에 여자들 사이에서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첫날 우승을 했던 유리사가 판도라의 열쇠를 받았고 어떤 판도라의 상자에는 큰 이익과 큰 불이익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지민 씨가 가짜 규칙을 만들어서 넣고 이 규칙질을 없애서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도록 유도하려고 저 카드를 갖고 가는데 유리사한테 걸려요. 아 내려가서 이거 바꾸나 하고 바로 걸려요. 그러니까 유리사가 봤을 땐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의심이 되지. 지금 유리사만이 아니고 후지 미나까지도 방에 오자마자 본 상황이죠. 그래서 히든룸이 이제 여자의 방에서만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지민 씨가 지레 이제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라고 이렇게 세 분이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굉장히 유력한 스파이로 지목당할 수밖에 없는. 만약 정말 남자들이 다 같이 있었다.
라는 정보가 확실하다면 실은 유리사나 후지미나 씨 입장에서는 지민 씨가 스파인 게 너무 확실하지. 그래서 아마 지민 씨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민 씨는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굉장히 조급한 상태고 또 두 가지를 막 해야 되다 보니까 더 제대로 된 이성적 사고가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평소에 지민 씨가 가지는 그런 능력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실력 발휘를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결정적으로 지민 씨가 진영 씨한테 이렇게 신뢰를 주고 매달리는 이유는 빨리 자기 편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고 그 생각은 야생에서의 경험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야생에서 내 편이 있는 든든한 상황에서 홀로 내던지니까 그들이 책임감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함께 했던 기억들이 바로 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끈끈한 사람을 빨리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도 나를 버스 태워줄 수 있는 나의 형제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때까지 나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실력자를 빨리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지민 씨는 뭐 임기응변을 하고 유리사 씨는 이제 조금 불안함이 생겼죠. 왜냐면 비밀의 방으로 가는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여자 방들끼리도 연결돼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지민 씨의 태도나 이런 게 상당히 의심스러웠거든. 평소에 지민 씨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오바했단 말이지. 그런 걸 읽어내는 게 눈치인데 아마 유리사는 그걸 읽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방을 나가려다가 테이프를 붙여놓을까 하다가 간단하게 신발로 저 문이 열렸는지를 확인하려는 트릭이죠. 어려서 추리소설 읽어본 사람들, 추리소설 말고 그 추리책 이런 거 읽어본 사람들은 알지. 그래서 괜히 애꿎은 부모님이 방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하려고 방 문틈 사이에 뭐 머리카락 끼워놓고 막 이런. 우리 형이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아 진짜 오래전이네요. 벌써 뭐 30년도 더 된 일이 문득 기억났어. 저 행동을 보고. 근데 그런 게 여기서는 유효하지. 왜냐면 지금 누군가가 내 방을 뒤지고 있고 지금 이 판도라의 열쇠를 노리고 있다.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하려고 지금 간을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유리사는 지민 씨를 의심선상에 올려놨어. 그 카드를 직접 가지고 온 것도 조금 수상하지. 왜냐면 거기 그거 봤어요? 라고 말을 해도 되거든. 키가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유리사 씨는 지민 씨와의 대화에서 이미 의심을 살짝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렇게 신발을 놓은 거죠. 지민 씨가 여자방 문을 통해서 내 방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저 신발을 놓은 모양도 일자로 놓지 않고 이렇게 기역자로 놔가지고 저기 흐트러지는 걸 발견하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놓을 때 보통 일렬로 놓거든. 그러니까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이거의 원래 모양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이걸 열렸다가 신발이 있었네? 하고 신발을 원래대로 놓는 순간 그 신발을 가지런히 놓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 유리사는 그걸 알고 저거를 이렇게 놓은 거지. 열리면 저게 틀어지면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 사람은 저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고 저거를 신발이 있었구나 라고 확인한 사람도 저거를 이제 가지런히 놓거나 이렇게 옆으로 놓거나 이제 그럴 거란 말이죠. 어느 쪽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리사가 그래서 지금 저걸 기억자로 놓은 거거든요. 여자 방을 통해서 침입한 사람이 확실하다는 그 심증을 실제 증거로 잡기 위해서 이쪽 바깥의 문도 잠궈버립니다. 방탈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추리 이런 거 되게 호기심 있고 좋아할 것 같아요, 유리사 씨가. 그리고 윤비 씨가 이제 피해 저택 규칙을 생각해보니까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따 한번 첩보 미션을 할까 생각 중인데 그래서 하승진 씨가 어떤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방 조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진영 씨가 지금 눈이 번쩍이죠. 왜냐면 자기는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진영 씨가 이제 여자 한 명을 포섭해서 투어시켜달라는 건 무리일까요? 내가 지민 씨에게 어떤 정보를 얻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 그걸 뭐 오픈할 만큼 이 사람들이 결속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남자 연합이다라고 해서 그 뭔가 정서적으로 연결됐다고 느끼는 건 하승진 씨가 가장 강할 거고 그 다음에 넉스 씨. 윤비 씨는 지금 간을 보고 있지만 연합이 생겼으면 이건 상당히 유리한 구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붙어 있는 걸 거고. 근데 이제 진영 씨는 언제나 이제 개인의 생존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윤비 씨는 그걸 거절합니다. 제일 치밀하고 티 안 나는 건 저들이 몰라야지 우리가 봤다는 걸. 그렇게 지민 씨 방으로 들어가요. 하승진 씨는 여자 플레이어들을 감시 역할을 하고요. 윤비 씨가 방 수색을 하는데 이게 별다른 거를 발견하지 못할 뻔했는데 진영 씨가 이제 옷장이다. 옷장에 대한 것. 그리고 저기 바람이 살살 불어오는 것 같은데라는. 바람이 불어오진 않았을 텐데 지금 그런 말로 저기에 뭔가가 있다는 거를 윤비 씨를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진영 씨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민님을 사실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건 좋아. 못 믿는 건 좋은데 저 정보를 공유를 해버리는 건 진영 씨가 혼자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를 왜 다 공유를 해버렸지라고 조금 물음표가 생기긴 해요. 혼자만 알고 있다가 이 정보를 어떻게든 다른 적절한 타이밍에 활용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타이밍을 좀 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윤비 씨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했기에는 윤비 씨 입장에서는 저것 때문에 진영 씨를 신뢰할 만큼 진영 씨가 막 그렇게 대단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옷장에서 바람 부르는 걸 아는 능력? 약간 초능력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냥 촉이 좋다 정도지만 저걸로 진영 씨를 높이 평가하거나 어떤 연합의 결속력을 다지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진영 씨는 이걸로 여러 군데 발을 걸칠 생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아니었어도 남자 연합에는 이미 발이 걸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지민 씨와 확실하게 연맹을 맺든가, 물밑에서, 아니면 차라리 이걸 가지고 유리사랑 딜을 해가지고 지민 씨를 고립시켜버리든가. 그게 진영 씨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생존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긴 해요. 누군가한테 어쨌건 발을 걸칠 거면 이 정보를 유효한 데다 써야지. 어차피 남자 연합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 유리사 쪽에 이 정보를 가지고 발을 걸치거나, 아니면 지민 씨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그래서 지민 씨에게 내가 어떤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 다른 곳에서 딜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었었거든요. 왜냐면 지민 씨가 나를 믿고 있었거든. 그리고 남자 연합에서는 굳이 나를 밀어낼 이유가 없고 나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은 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여러모로 가장 유리한 출발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진영 씨였어요. 근데 굳이 저 정보를 여기서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저게 발을 걸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됐을지 모르지만 저 의도 자체가 진영 씨가 원하는 것처럼 남자 연합, 어쨌건 뭐 수영장 연합으로 나중에 되지만 거기에 발을 걸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을까? 차라리 수영장에 가서 발 한번 담그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진영 씨의 힌트로 인해서 비밀의 방을 발견하죠. 그리고 진영 씨가 망을 보는 동안 유리사의 트랩이 신발의 위치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저기에 신발이 있었다는 거를 윤비 씨는 아예 체크를 못했으니까 신발을 다시 놓을 생각을 못했겠지만, 저거가 신발이 있었다는 걸 안으면 아차 하는 사람도 그래도 소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도 다시 와봤자 유리사의 트릭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저게 판도라의 상자인가 보다 이러면서 은슬쩍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뭐 그냥 망 보는 사람이지 뭐. 그냥 같이 그걸 찾은 사람 정도. 그냥 원래 연합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근데 이게 어쨌건 서바이벌이니까 만약 지금 진영 씨의 생존 방침대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생각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점 아닐까요? 진영 씨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은 면은 있어요. 아니 모르죠. 또 진영 씨의 깊은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 그리고 또 굉장히 타이밍이 윤비 씨가 나가고 유리사 씨가 방으로 돌아와요. 그때 신발이 흐트러진 걸 또 알죠. 진짜 이게 무슨 접속의 한 장면도 아니고, 접속 모르시죠? 너의 이름은 한 장면도 아니고 서로가 양쪽에서 비슷한 타이밍에 이렇게 서로 오고 하죠. 근데 이게 이 타이밍이 딱 맞물린다기보다는 지금 남자 팀들이 계속 이거를 서로가 공유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유리사는 지금 이걸 확인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남자 팀이 계속 오고 가고 있고 지금 유리사가 이제 오다 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하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래서 넉스 씨에게도 이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이 정보를 공유를 했다는 거는 생각보다 진영 씨는 이 남자 연합의 힘을 통해서 좀 안전한 게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이 좀 더 컸을 수도 있어요. 발을 여러 군데 걸쳐야지 말은 하지만 어쨌건 남자 연합이 끈끈하게 가면은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 기본 게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이쪽 연합의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남자 연합 측에 공유를 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남자들이 확인하고 가고 지민 씨가 이 방으로 들어올 때 유리사랑 마주쳤어요. 지민 씨는 진짜로 여기서 살짝 억울한 면이 있는데, 유리사가 지민 씨를 원래 의심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태도나 이런 게 약간 좀 결이 달랐으니까. 근데 지민 씨의 그런 다른 태도에 진영 씨한테도 한번 그랬었거든요. 하승진 씨를 밟고 가야 돼 이러면서 막 아무 말 대잔치 하고 물건 훔쳤을 때. 근데 진영 씨는 지민 씨를 의심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또 서출구 씨가 없어진 상황이 이러니까 유리사는 의심을 하죠. 만약 지민 씨가 유리사한테 예를 들어서 서출구 씨를 불러달라 이랬으면 유리사는 아마 지민 씨가 서출구 씨를 납치한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상황을 조합해보면. 근데 어쨌건 여기에서 동시에 나오면서 지민 씨는 진짜 동시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유리사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소리가 나는 것이 다 지민 씨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 방에 들어왔다 나간 것도 지민 씨일 거라고 정황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유리사 씨는 이제 언니가 내 방을 훔쳐보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불신이 좀 생겼다. 이 전에도 불신하는 어떤 촉은 왔는데 그런가? 좀 이상한데 정도로 생각했겠지. 그런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 그런 것들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퍼즐이 쫙 맞춰지는 거야. 뭐 그런 경험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진영 씨의 저 정보 공유가 살짝 서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내가 어떤 정보들이 있을 때 일단 이걸 쥐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모였을 때 이걸 어디에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이걸 가지고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저기 발을 걸칠 생각이었으면. 아니면 팀이면, 이게 조직이거나 팀이면 빨리 공유해가지고 조직 전체가 한 차원 높은 관점을 갖게 하거나. 그런데 지금 진영 씨는 약간 그게 좀 어중간한 것 같아요, 포지션이. 아직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비님이랑 너스콩님이 히든룸을 알고 있어서 100% 지민님이 말해줬다. 이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뭐 반은 맞는 셈이죠. 왜냐면 지민 씨가 진영 씨한테 말해줬고 진영 씨가 윤비 씨에게 말해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윤비 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방수색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유리사 입장에서는 하긴 힘들어요. 특히나 다른 성별에, 다른 숙소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성별에 비슷한 거리에 있는 숙소의 사람이지. 그리고 마주친 사람이지. 그래서 이 의심은 상당히 정황상으로 타당한 의심이죠. 다만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 있었던 거지. 그런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유추한 이 결론이 맞진 않았지만 이 추론의 과정은 상당히 논리적이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남자들이 방을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은 이 판도라의 상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소유권이 있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얘네들이 나 몰래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연합은 지네끼리 똘똘 뭉치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심지어 지민 씨가 거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퍼뜨린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유리사는 후지미나 씨 외에 나는 고립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유리사는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나는 정치력이 약하고 여기서 좀 섣불리 나의 어떤 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장기가 잘 드러나는 컨셉, 그리고 어떤 정치력이 약한 거를 좀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좀 그런 모습들, 일종의 롤플레잉을 하고 있는 면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맞는데 그게 약간 비대칭 지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이지 않기 위해서 건드리면 안 되는 캐릭터 같은 모습으로 좀 롤플레잉을 하고, 물론 약간 독특한 면은 있지만 그렇게 롤플레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립돼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리사 씨가 다른 사람과 어떤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뭐 친해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애초부터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유리사 씨의 이런 사회적 태도나 이런 게 쟤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고는 있었겠지. 그래서 살짝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유리사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 게임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연맹을 하기가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벌써 지민, 넉수, 윤비 이 세 사람은 나의 정보를 빼돌렸구나.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왜냐면 눈으로 봤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거를 보고 있는 걸. 그래서 서출구 어디 갔냐는 이 추궁에 지금 유리사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윤비 씨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범인은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야생팀의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 지금 지민 씨를 되게 또 응원하게 되는데, 또 저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민 씨가 색출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게임이 이 회차마다 관점을 다르게 또 보여줘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어쨌건 여기서는 유리사가 억울한 상황이죠, 실은. 근데 지금 유리사의 자세 자체가 자기 영역 바깥으로 살짝 나가 있는 이런 자신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야 모르지. 윤비 씨도 이제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뭐 진짜 몰라요라고 물어보는데, 유리사는 뭐 진짜 모르니까 진짜 모른다고 하죠. 진영 씨가 이제 그냥 보내기만 한 거예요라고 그 의심을 거두는데, 이런 게 참 헛똑똑이라니까. 여기서 이렇게 신문한다고 한들 어차피 진실이 안 나오지. 만약 유리사가 진짜 납치를 했다고 한들 뭐 그냥 보내기만 한 거예요? 라는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조합해봐야지, 실은. 차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차피 이 안에서 한 명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포영화를 볼 때도 그래. 왜 굳이 한 명씩 나뉘어가지고 그 살인마한테 쫓기다가 죽냐고. 차라리 뭉쳐있다가 한 번에 이렇게 살인마를 덮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차라리 홀에 그냥 싹 다 모여가지고 소출구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시간상으로 그걸 맞춰보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면 그 정보만 공유가 되고 서로가 얘기를 했어도 이게 제작진이 못하게 했을까 설마? 그러면 가장 의심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리사는 아마 후지미나 씨를 통해서 알리바이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알리바이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 실은 지민이 있었을 텐데, 실은 이렇게 시간상으로 서로가 어떤 진술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범인을 색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 그냥 보내기만 한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뭐 물어보면 뭐해?
이게 이런다고 뭐 실제 범인이면 뭐 실은 그냥 보내기만 한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말하겠어? 이건 압박도 안 되고 뭣도 안 돼. 압박을 할 거면 지금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해도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진영 씨가 시도하는 이것 자체는 그냥 보내기만 한 거야 이러면서 뭔가 이 사람이 당황할 만한 질문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힌트를 흘리게 하려는 그런 답을 들려는 의도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통하기에는 유리사는 진짜 투명한 사람이었지. 진짜로 납치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유리사야말로 가장 진실에 접근한 사람이었죠. 출구 씨도 아마 언니한테 당해서라고. 그래서 웃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당해서라고 이렇게 웃는데 이게 지금 너무 유리사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범인이지? 야 네가 훔쳤잖아. 이래서 뭐 무슨 뭐야 뭐 도둑잡기 게임 할 때 야 네가 도둑이지? 야 내가 봤어. 야 애들 아무도 모르네. 나만 아네. 이렇게 하면서 킥킥대는 약간 그런 건데 이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 뭐야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보인다고 컨셉러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이 유리사가 가지는 처음에 사슬을 풀었을 때 유리사의 강력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유리사가 굉장히 똑똑하고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저런 태도가 나오니까 더 무서운 거야. 더 나와 이 태도가 너무 다르니까. 유리사는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이 환경 자체의 몰입도는 조금 떨어진 거죠. 게임 자체에 몰입을 하고 있었지.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답을 빨리 찾은 사람이죠. 만약 이거에 스파이 색출 게임이었다면. 물론 근데 스파이 색출 게임이었다면 유리사와 후지 미나 씨가 좀 유리한 면이 있었지. 왜냐면 여자들 사이에서 범인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이긴 했으니까. 근데 어쨌건 유리사의 이 태도에 지민 씨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리사는 이게 게임이고 범인 찾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저거를 지금 저 정황이나 근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나갔으면 그러니까 저거를 지민 씨 있는 앞에서 이거는 뭐 차라리 나 아니다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몇 가지 찾은 그런 단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좀 범인을 찾아보자 라고 하고 이 남자 연합에서 한 명 한 명 접촉해 가면서 의심되는 사례들을 풀어나갔으면 유리사가 이렇게 고립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유리사 씨는 이게 이미 내가 고립됐다는 생각으로 이런 정보를 풀지 않고 있어. 그런데 실은 지민 씨를 고립시킬 수 있었거든. 이 시점에서부터. 그리고 지민 씨가 갑자기 내가 왜 나와. 이게 직접적으로 취조를 한 게 아니니까 뭐 지민 씨가 뭐 나 아니야 이렇게 말하긴 좀 애매하지만 여기에서 지민 언니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다면 유리사가 물어봤다면 지민 씨가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가 왜 나와 이렇게 말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민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꽤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할 때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거짓일 때 예스나 노 그렇다 아니다의 대답이 되게 뒤에 배치돼 있어. 너 어제 집에 안 들어갔지? 내가 어제 집에 안 들어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집에 안 들어간 거야. 아니면 너 어제 집에 안 들어갔지? 아니 내가 어제 일찍 자려고 씻는 것도 일찍 씻고 잠도 푹 잤지. 아침에 내가 그래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밥도 먹었잖아. 어제 일찍 들어갔어. 안 들어간 거야.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맹신하지 마시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할 때 예스와 노라는 게 거짓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뒤로 배치되는 이게 미루는 경향이 있죠. 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뭔가 사람들에게 좀 그런 지민 씨를 의심할 수 있는 씨앗을 심어주거나 아니면 여기에서는 일단은 좀 보류 그다음에 사람들의 각각 가면서 근거를 대주거나 이랬다면 유리사가 훨씬 더 뭔가 이 안에서 역할을 한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지금보다는 줬을 텐데 유리사 입장에서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상황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 자체는 즐기는데 이 환경 자체를 그렇게 가혹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상황 자체를 즐기는 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유리사 씨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일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는 상당히 차갑고 딱딱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유리사 씨의 성격은 뭐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다른 사람과 어떤 이런 태도나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의 본성은 굉장히 밝고 호기심 많은 그런 아이들이 갖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유로운 모습이 있으면서 또 자기 거에 또 집중해버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유리사 씨가 너무 강자로 등장을 해버렸잖아요. 1화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리사를 경계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그래서 그건 또 한편으로는 지민 씨 입장에서는 상황이 유리해지고 있는 거죠. 지민 씨를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살들이 유리사를 향했으니까. 그러면서 지민 씨가 유리사가 완전 날 적으로 돌렸구나. 근데 지민 씨 입장에서는 적이지만 유리사 씨 입장에서는 스파이 색출 게임이에요. 그러면서 장난 아니다. 쟤도 어떻게 사람 면전에다 대놓고 공격 선언한 거잖아요. 전쟁 선포. 그러니까 이게 지민 씨가
감성적인 분이에요. 감정적으로 내가 좋게 본 사람을 계속 좋아하려고 애쓰고, 반대로 좀 나쁘게 본 사람은 한번 찍히면 좀 그걸 잘 바꾸려고 않는, 보통 좀 감정이 뛰어난, 그리고 또 공감 능력이 좋은, 그리고 사회적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단점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정황상 내가 스파이고 지금 쟤는 공격 선언이 아니라 지금 스파이 색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일종의 공격 선언, 이런 감정 싸움으로 생각하는 거야. 유리사가 나를 지금 감정적으로 공격했구나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감정적으로 유리사가 나를 공격했구나라고. 근데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공격이긴 하지. 유리사 입장에서는 어쨌건 우리가 007빵 할 때도 공격하잖아요. 총 쏘잖아. 요즘에 007빵 안 해요? 뭐 하지? 대학 시절을 지난 지가 벌써 20년이어가지고 요즘에 무슨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술자리에서도 죽이잖아요. 술 게임 하면서도 죽이잖아. 손병은 게임 같은 거 하나? 그것도 너무 옛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모르겠어요. 표정부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지민 씨는 가장 사회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잘 읽고 감정 쪽 영역이 굉장히 발달한. 그래서 아마 시즌 1에서 정치력이 강한 모습을 보였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리사는 전에 말했지만 어떤 굳이 사회적 지능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었거든. 혼자서도 충분히 재밌고 외로움을 덜 느끼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아쉬움을 좀 덜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있어서의 스킬이 아무래도 필요성이 좀 떨어지고, 필요성이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갈고 다듬을 기회는 줄어드는 면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회적 지능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그 극단에 위치한 사람이 지민 씨랑 유리사 씨가 아니었나. 아니, 그렇다고 유리사 씨가 뭐 사회적으로 나쁜 사람이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걸 대처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남들이 하는 뭐 안녕하세요 유리사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잘 지내고 뭐 그냥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잘 지내는 건 잘하는데, 어떤 뭔가 남들에게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나를 조금 더 예의 있게,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이 선호하는 모습으로 포장하고,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지민 씨는 표정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게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건 유리사 입장에서는 네가 범인이지라는 게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 범인을 잡았다는 마음에서 지금 범인을 대하는 태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유리사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이미 유리사 씨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능력에 비해서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건 제가 모시던 교수님이 예전에 해주셨던 말씀인데, 이게 사람들이 임원을 달았을 때 악수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오래 가냐 안 오래 가냐를 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원이 딱 됐을 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순간 쟤는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이 됐을 때 더 굽히는 사람이 실은 저 자리에 오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신다고. 그건 뭐 제 의견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어쨌건 뭐 밟고 올라간 건 아니지만 올라갔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때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낮춰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실은 뭐 나는 솔로나 이런 걸 하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뭐 첫인상 투표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어떤 처신을 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서 고립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응원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건 유리사 씨가 지금 너무 적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자기 편을 전혀 만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민 씨까지도 이렇게 적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지민 씨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 생존에 가장 위협을 하고 있는 게 유리사란 말이에요. 심지어 강적이야. 그리고 이제 장면은 야생으로 갑니다. 서초구 씨가 되게 생각보다 편하게 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덱스가 그쵸 편하죠. 덱스 씨는 원래 저렇게 항상 스스로를 긍정적인 세뇌를 잘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서초구 씨도 이제 편하다고 내 자신을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걸 아는 차원이지. 일반인. 덱스 씨는 내가 스스로를 속였다는 것조차도 몰라. 나는 진짜로 편하다고 느끼는, 야생에서 나는 편한 인간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그것이 이제 가오.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거죠. 나는 저택에 가본 적이 없다. 나는 원주입니다. 저게 필요하지. 왜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택에 있다가 여기로 온 사람은 상실감 때문에 양가적인 감정이 들어요. 나를 납치해와. 뭐 홍진호 씨는 한 명씩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려간다고 이런 식으로 납치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어쨌든 납치지 뭐. 편한 저택에 있다가 내 거 옷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나를 훔쳐? 그런데 거기서 어쨌건 하룻밤이기도 했고 짧은 시간을 보냈었으니까 이 정도의 세뇌가 어느 정도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뒤로 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서로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뭐 그랬더니 마음이 뭐 한결 이러면서 마음은 편한데 뭐 몸은 안 편하지. 근데 마음은 확실히 여기 있으면 있을수록 더 편해졌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거든. 그럼 서출구 씨가 맡은 역할이 있고 내가 하는 걸로,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서출구 씨 같은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하고 궁합이 좀 잘 맞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뭔가 역할을 찾아야 됐다. 일단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현지 씨는 뭐 불을 관리하고 덱스는 요리를 하는 것 같고 진호 형님은 그 점점점 그러면서 자는 장면을 넣었어.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진호 씨의 이제 활약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더 배치시킨 게 아닌가 느낌은 들어요. 모르겠어. 내가 그냥 홍진호 씨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려고 애쓰는 걸지도 몰라요. 심리대 LBC 채널의 장점은 가능하면 중립적인 자세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 위주로 그리고 그것도 꼭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이렇게 모토로 삼고 있는데 이게 자꾸 중립성을 지키기가 힘드네요. 이게 약간 팬심이 자꾸 살짝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면서 남은 게 뭘까 하다가 장작이나 열심히 줍자. 그러면서 신라면 리조또도 먹고 코코넛을 또 따요. 굉장히 많은 도박 자금을 모았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또 야생팀의 결속을 또 중간에 배치를 하니 그 다음에 서출구와 캐리건 메이가 퇴소당했다. 이러면서 저택은 또 혼란의 도가니. 파이까지 돌아오면서 와 파이가 살아 돌아온다고 이러면서 파이 씨가 돌아옵니다. 캐리건 메이 씨가 처음에 판을 읽는 게 물론 뭐 너무 짧게밖에 나오진 않으셔가지고 뭐라고 분석하기 참 애매하긴 한데 지민 씨랑 캐리건 메이 씨가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서출구 씨에게 좀 쏘아붙이는 그런 부분도 강단도 있으면서 판을 읽는 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게임 능력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쨌건 정치력 부분에서 지민 씨 정도의 그런 활약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공격적인 지능캐의 한 명이 될 캐릭터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냥 혼자 그냥 이건 너무 나온 단서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이렇게 또 아쉽게 또 퇴소를 하셨으니 다음에 또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또 파이님이 돌아왔습니다. 파이님이 돌아와야 재미가 더해질 수 있을 것 같겠대요. 왜냐면 파이 씨 자체가 판을 흔든다기보다는 파이 씨를 경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나 이런 거를 보는 게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과거를 통한 선입견 그리고 어떤 공공의 적 그런 것들이 존재했을 때 어떻게 마음이 변해가느냐 이런 것도 제가 1화 때 얘기를 한 부분과 좀 맞물리면서 상당히 흥미롭게 생각이 들어서 야 이번에 피해 게임 2는 진짜 한편으로는 하늘이 돕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아니 캐리건 메이님이 퇴소한 게 하늘이 도운 게 아니라 파이님이 돌아온 거. 캐리건 메이님이 남았다면 더 큰 활약을 하고 더 재미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시작한 게임은 오름차순인데 뭐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진영 씨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게 앞에서부터 보면 진영 씨는 살짝 그 당연한 얘기를 나만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순서 결정 두 명이 이제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눠서 순서를 결정하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순서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뭐 순서 결정권을 1,000만 원 써서 먹으면 베스트잖아요. 이게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걸 노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해설사지 해설사.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능력 에서 뭔가 진영 씨의 장점은 있을지도 모르죠. 얼마나 적은 금액으로 얘가 먹으려고 할까? 그걸 잘 모르겠는 거죠. 넉스 씨가 이번 게임에서 상당히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에 유리사의 뒤통수를 치는 게 넉스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공동 1등들을 쫙 만들어버리고 물론 게임의 특성 그리고 연합의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긴 했지만 그래도 넉스가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 뭔가 나만 살려고 하지 않고 전체를 위하는 생각을 하는 그 연합이 뭐 굉장히 비대한 연합이기도 했고 또 누군가를 고립시키려는 그런 태도였다. 뭐 그런 면은 있었지만 그런 만큼 유리사는 상당히 지금 스파이로 의심받고 있고 강자였기 때문에 뭐 프리자랑 싸우는 손오공 베지타라고 했을 때 물론 누군가는 2대1이니까 비겁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상대가 그만큼의 강자인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또 그게 그 연합이라면 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 뭐 그것도 맞고 또 연합을 또 지켜야 되는 것도 맞으니까 그런 면에서 넉스 씨는 자기 팀을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적의 답을 내려고 했고 그걸 성공했죠. 이 게임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진영 씨가 말한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이 있죠. 후반부로 가면서 칸들이 좁아지면서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 결정권이 중요하다. 한 방을 쓰고 있는 지민 씨가 파이 씨를 설득합니다. 어쨌든 남자들은 유리사를 계속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리사를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근데 지민 씨가 이미 유리사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민 씨 입장에서는 유리사를 떨어뜨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이 구도상으로는 유리사 씨를 남겨놓는 게 지민 씨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왜냐면 스파이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거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갑자기 유리사가 각성을 하면서 자기가 스파이가 아닌 근거를 대면서 지민 씨가 스파이인 근거를 막 댄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유리사 성격상 그럴 거였으면 진작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민 씨가 어쨌건 스파이라는 면에서 좀 혼선을 주기 위해서는 유리사를 살려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유리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뭐 일단 당장 살아야 되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 큰 연맹에 가서 그 연맹이 원하는, 그 연합이 원하는 걸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의심도 안 받고 여기서 최소한 이번 게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긴 했겠죠. 그러니까 파이도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판의 방향이 갈릴 것 같다. 근데 지민 씨는 일단 진영이 쪽. 한번 찍혔어. 진영 씨는 일단 좋은 쪽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영 씨와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왜냐면 진영 씨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게임의 승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영 씨를 택합니다. 그래서 넉스는 이제 따라오는 거지. 진영 넉스. 그리고 지금 파이는 어쨌건 여기에서 나를 탈락시키지 않을 수 있는 팀. 그러면 당연히 인원수가 많은 쪽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원수가 많은 쪽. 이기는 편 우리 편이죠. 그리고 하승진 씨가 지금 유리사와 후지미나 옆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유리사가 바보여서 하승진 씨를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유리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하승진 씨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지민 씨는 스파이인 걸 거의 확신하고 있고, 지민 씨의 정보를 알고 자기 방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지민 씨의 정보가 공유된, 그리고 그 정보를 나한테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나를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그 세력이 지금 넉스, 윤비, 이진영 이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실은 하승진 씨는 그때 망 보고 있었지. 그런데 유리사는 설마 얘가 그때 망을 보려고 우리랑 대화를 시도했나라고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파이 씨도 물론 뭐 새로 왔으니까 뭔가 연합을 하려면 하겠지만 지금 파이 씨와 지민 씨는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덜컥 손을 내밀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퇴양난이에요. 그 후지 미나밖에는 내가 뭔가 이 연합을 같이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나마 하승진 씨가 이런 거에서 정황상으로 거기 뭐 왔다 갔다 하는 남자들 중에 있지 않았으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게임이니까 뭐 이번에는 이렇게 연합하고 저번에는 다음엔 저렇게 연합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하승진 씨의 이런 태도를 그렇게 큰 의심 없이 바라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승진 씨는 이게 남녀 구도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쪽 그룹은 지민님이랑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오히려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게 유리사 입장에서는 조금 의심을 덜게 되는 거지. 실제로 하승진 씨는 몰라서 저런 말을 했던 건 맞긴 한데, 유리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모른다는 건 저 사람들과 지금 정보가 공유가 안 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지민 씨가 이런 비밀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하승진 씨가 이런 트릭을 걸려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진짜로 남녀가 갈려 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유리사는 뭐 얘기 안 하고 있다. 안 한 지 좀 됐다. 자꾸 지민 씨가 방에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들키고 이제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제 유리사 씨가 나는 게임을 잘할 생각이기 때문에 정치하지 않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게임을 잘할 생각이기 때문에 정치하지 않아라는 저 말은 존중하는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정치력이 좀 약하고 정치라는 것 자체를 하기가 싫으니까 나는 게임을 잘하니까 정치하지 않아라는 마음으로 정치에서 회피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해서는 정치도 필요하거든요.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정치에도 신경을 쓰면 그 게임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막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군가를 고립시키는 것까지는 안 해도 뭔가 이 판을 잘 읽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사 씨는 어떤 이런 부분, 사람들과 얘기하고 정보를 나누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런 거를 다른 능력치에 비해서 이게 좀 떨어지니까 이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운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한 부분은 운동하기가 싫어. 내가 다리 운동을 많이 해서 다리가 튼튼하고 팔이 약하면 팔 운동을 잘 안 해. 계속 다리 운동만 해. 그래서 약한 데는 약해져 계속. 그러면서 나는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팔 운동은 하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음이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유리사 씨가 직면하고 깨야 다음에 서바이벌 나왔을 때 훨씬 더 큰 활약을 유리사 씨가 가진 능력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유리사가 너무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런 말이 이제 또 공포스럽게 다가왔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 말은 유리사가 가진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걸 뭐 의식적으로 느끼는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약점으로부터의 회피지.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는 명분을, 왜냐하면 모두의 게임 능력도 볼 수 있고 뭐 단능력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게임을 보면 판단을 확실히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후지미나랑 유리사가 고립돼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뭔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개인의 게임 능력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에서 밀려버리면 너무 불리한 게임이에요. 왜냐면 그 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는 숫자를 부르게 돼 있으니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수를 부를 줄 알아야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과 연합이 안 돼 있을 상황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수를 부를지 예측해야 되는데 지금 유리사가 그런 심리전이나 이런 예측에 있어서 다른 능력에 비해서 크게 뛰어난 건 아닌데 고립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거는 지금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유리사 씨가 너무 스스로를 믿고 있어. 그래서 물론 제가 갈 수도 있지만요 라고 얘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연합하지 않고 전적인 플레이어들 스타일을 파악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처음 만나가지고 어떤 게임을 즐기고 이럴 때는 뭐 처음부터 이길 생각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게임하나 보면서 스타일도 알고 그걸 이제 맞춰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승기를 잡아가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개인전을 하는 포커다. 그럴 때도 이 사람이 포커 치는 스타일을 보면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크게 배팅 안 하고 서서히 알아가는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머릿수가 말 그대로 정보고 그 정보가 말 그대로 승률로 이어질 수 있는 게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리사 씨가 이런 류의 게임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접근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런 프로의 유리사가 또 나오면 상당히 기대된다는 게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유리사 씨의 그런 모습이 윤비 씨가 보기에는 여유로운 모습들로 보였고 그런 게 더 제거해야 될 대상에 명분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윤비 씨가 생존하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제거할 사람을 제거해야 되는 그 명분을 던져주는 거죠. 처음에 파이가 예의가 없음, 무례한 사람, 뭔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물론 그건 인터뷰에서 던지긴 했지만 그런 화두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제거 대상으로 뽑게 만드는 것. 지금 여기에서는 유리사가 저렇게 여유로운 태도고 강자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스파이로서도 의심이 되니 같이 제거합시다라고 그 명분을 던지는 것. 그게 윤비의 능력이죠,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명분을 빨리 캐치하고 그런 것들을 그룹 안에 던져놓는 것.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은 생존하는 것. 그게 이제 윤비 씨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넉스 씨는 이런 멘트들 하나하나가 조금 거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넉스 씨는 이제 거만이라고 표현했지만 뭔가 너무 이질적인 표현을 쓴다라는 느낌이 있죠. 윤비 씨가 이제 남자들끼리 공유하자. 그러면서 연합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넉스, 성주, 윤비, 진영, 지민, 파이. 그런데 실은 하승진 씨도 스파이였지. 물론 이 게임에서 한정이지만. 그러면서 현성주 씨가 5천만 원에 입찰을 하고 그리고 윤비 씨가 이제 입찰 안 하냐는 말에 나는 입찰 안 할 거다. 근데 입찰을 안 할 거여도 굳이 저거를 좀 생각해 보고요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유리사 씨는 저런 모습이 강자의 면모를 드러내는 면이기도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을 드러내버리는 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리사 씨를 한번 간파를 해버리면 이런 심리전에서는 유리사 씨가 그렇게 강한 면모를 드러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리사 씨가 입찰을 안 하겠다는 말에 그냥 상대편에서 싼 가격에 결국 모든 번호의 선택권을 다 가지고 가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리사를 꼴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리사를 제일 맨 앞에 둬버립니다. 허튼 짓을 못하게. 근데 진영 씨가 2번, 3번에 파이 지민 할까요? 라고 하면서 파이 씨와 지민 씨도 담그는 라인에 넣어놔요. 진영 씨가 심지어 지민 누나 먼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영 씨가 이걸 가지고 유리사 바로 다음에 들어갈까요? 하면서 유리사 견제하려고. 근데 이 게임이 견제가 의미가 있는 건가? 이 앞쪽에서 배치된 사람이 그냥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숫자를 부르는 사람 순서가 앞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구도의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 게임을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유리사를 견제하려고 하는 말이 저는 조금 황당했어요. 그래서 초반 배치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유리사, 박지민, 호주임이나 파이. 그러면 실은 지금 박지민 씨가 이거 지금 얘네들 나 감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좀 의심해 볼 법도 했는데,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 됐죠. 결과적으로는 잘 됐는데, 이런 거를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만큼 진영 씨를 믿었던 것 같기도 하고, 유리사 씨는 이걸 보고 이제 어디까지가 연합이구나라는 게 한 번에 보였다. 왜냐면 뒤로 갈수록 놓는 자리가 유리한 위치고, 왜냐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계산을 하고 자기 번호를 연결되게 할수록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사람이 그 사람들이 어디가 빈칸인지 아는 상태에서 뒤에 사람이 엉뚱한 숫자를 불러버리면 허리가 끊겨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건 뒤쪽 사람이죠. 앞쪽 사람은 뭐 아무리 황당한 수를 부른다고 해도 얼마든지 배치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10을 배치하면 10을 부르면 뒤에다 하고 1을 부르면 앞에다 하고 중간 불러도 어쨌건 빈칸을 남겨놓으면서 그 빈칸을 채우는 건 뒤에 남은 사람이 그걸 부르면서 조율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지민 씨가 그 두 번째 있다고 해서 유리사를 견제를 할 수가 없는데, 진영 씨는 이제 그런 식으로 지민 씨를 설득했고, 지민 씨는 그게 넘어갔지. 너무 많이 진영 씨를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승진 씨의 연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연합이 중요한데 지민이가 저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나는 배제가 되는 느낌이고. 이런 움직임은 확실히 있어. 이번 판 우리 세 명이서 연합하는 거 어때? 그래서 연합을 해서 대가가 뭐냐? 우린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사증진 씨가 적이 많은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있는 게 좋잖아라고 하면서 이게 연합이 결성됐는데, 약간 하승진이라는 캐릭터를 잘 몰랐던 것 같아. 물론 저도 이거를 보면서 뭐 하승진 씨가 스파일 거라고 예측은 못했어요. 나중에 그 퍼즐을 맞춰보니까 너무나 당연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거지. 왜냐면 지금 하승진은 남녀 갈라치기를 시도했고 그걸 통해서 연합을 공고히 하고 자신의 개인적 게임 능력을 스스로가 높이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 시점이니 어떻게든 그 연합을 유지하면서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심지어 여기서 나이도 많은 형인데 여기에서 배제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소수 연합에 오겠다고 한다? 이건 좀 이상한 일이었지 실은. 그러니까 유리사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도 그걸 어느 정도 몰랐던 건 아닌데 지금 유리사 씨 입장에서는 너무 고립돼 있거든.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연맹도 둘이어서 다른 숫자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는 상태고 심지어 첫 번째로 배치가 돼버렸어요. 물론 여기까지 온 거에는 유리사 씨가 너무 안 움직인 것도 있어요. 이 게임 자체가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게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더 강한 컨셉이 나오게 하는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스스로가 더 표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됐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 그러면서 하승진 씨를 그냥 믿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알고 보면 하승진 씨의 이런 연기나 행동들이 저로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상황에서 하승진 씨의 말을 의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그냥 단순히 게임이기도 하고 여기에 걸린 게 크다면 크지만 게임은 그때그때마다 연합이 바뀌고 이렇게 새로운 그 게임에 맞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마피아 했다고 다음에 또 마피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피아 게임에서도 시민들끼리 막 계속해서 그 친해져가지고 계속 시민 하는 거 아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죠. 근데 물론 속아서 다행이지만 진짜로 완전히 속일 거였으면 하승진 씨를 4번에 배치를 했어야죠. 아니면 5번이나 이렇게 앞쪽에. 그래서 이쪽 연합, 탄탄한 연합에서 좀 밀려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저렇게 접촉을 했으면 더 확실하게 의심받을 여지가 줄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어쨌건 결과적으로 의심 안 하고 연합을 한 것처럼 됐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후지미나 씨랑 유리사 씨가 하승진 씨에게 정보를 다 공유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하승진 씨는 또 트릭을 걸죠. 지민이가 나한테 1위라고 했는데 숫자가 겹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승진 씨가 전략을 세운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로 돌아간 거죠. 게임을 할 때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척을 해. 그래서 하승진 씨가 이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척을 하면 내가 이제 유리사와 미나 쪽 팀으로 가겠다. 가서 정보를 빼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처해서 이렇게 스파이를 맡았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눈에 불을 켜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또 좀 대비되죠. 이게 어쨌든 게임의 차원에서 어떤 스파이도 하고 어떻게 배신도 하고 이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제 저택의 습격을 받고 진짜 스파이를 찾을 때는 정말로 무섭게 닥달을 팀원들, 자기 연합원들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파이 전략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하승진 씨가 스스로가 스파이를 맡으려고 하는 이 마인드 자체는 이 팀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이 숫자나 이런 데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진영 씨가 있고, 물론 실제로 넉서 씨가 승리를 만들어냈지만 어쨌든 진영 씨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뭐 여기는 심리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성주 씨도 있고 이런 생각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자. 가장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롤이긴 한데 뒤가 없는 전략이 될 수 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타겟이 되기도 좋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전략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승진 씨는 이미 초반에 남자 연합은 믿을 만한 연합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꽂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갈라치기를 통해서 어떤 뭐 전략을 세우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팀이 됐어. 그러니까 난 여기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이런 좀 심플한 접근이 아니었나. 물론 그 뒤에 굉장한 강력한 트롤이 나오잖아요. 일부러 트롤 흉내를 내는 것 같은 트롤. 진짜 말 그대로의 트롤을 보여주는데 그때도 어쨌건 유효했죠, 전략이. 시청자 입장에서 꼴 보기 싫었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의 평판은 완전히 뭉개질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저런 짓을 안 할 텐데 하지만 이거는 뭐 게임이고 며칠 만에 끝나니까 그리고 그날의 생존을 위해서 그날의 팀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유리사 쪽으로 완전히 붙은 것처럼 액션을 취했고 이 진영 씨도 강자 제거라는 목표가 뚜렷하게 그렇게 뭉쳤다. 7명이 편먹어 놓고 2명한테 치면 참 개쪽이겠구나
싶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어쨌건 스파이를 색출해 놔야 어쨌건 서출구 씨의 실종과 관련된 스파이를 색출하려면 지금 유리사와 후지 미나가 저렇게 팀으로 묶여 있다는 걸 알면 지금 박지민 씨를 의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유리사가 강자라는 생각에 그 강자를 제거해야 됐다는 생각이 더 큰가 봐요. 근데 진영 씨가 7명이 편 먹어놓고 2명이서 지면 참 개쪽이구나 싶었거든요. 심지어 근데 2명의 정보까지도 다 알아. 9명의 정보를 알고 게임을 하니 이건 질 수가 없는 게임이긴 하죠. 하승진 씨한테 이제 호주의 미나 씨가 왔다 갔다 하시네요. 이러면서 미나 씨는 이제 또 의심의 촉을 좀 세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유리사 씨가 처음에 이제 번호를 부르러 들어가는데 뭐 자기 유리사 씨가 1위였으니까 1을 부를 거다. 왜냐면 연결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엉뚱하게 5를 불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씨가 약간 내 머리 꼭대기 있는 느낌을 받았다. 뭐 어떤 읽을 수 없는 수를 둬서 이제 쫄았다. 그리고 지민 씨도 뭐 하는 애지? 사람들이 이제 다 당황하죠. 애매한 수다라고. 근데 지금 유리사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요. 내가 알고 너무 정보가 한정돼 있거든. 이미 외통수가 걸린 상황이었거든요. 게임상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을 흔들고 더 고민하게 만드는 건 성공했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허장성세라고 하거든요. 내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성이 비어 있지만 그 앞에서 이제 강한 척을 하면 이제 적군이 쟤 뭐 있는 거 아니면서 물러간다.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에요. 유리사는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 거의 성공할 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건 끝을 봐야 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블러핑, 일종의 블러핑인데 저런 블러핑이 결과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어떻게든 끝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포커면 블러핑이 괜찮은데 화투를 친다. 이런 게임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요. 근데 뭔가 한번 시작해서 멈출 수 없는 게임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블러핑이 상대적으로 큰 위력을 발휘하기가 힘들 수 있죠. 근데 어쨌건 7인 연합이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면 예측하지 못한 수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모차르트를 보는 살리에르의 기분이요. 질투가 날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틀을 깨는 그런 부분들이 부러웠다는 면이겠죠. 왜냐면 진영 씨가 가장 못하는 부분이거든. 근데 이 게임 자체가 여기서도 말을 하지만 이제 필승법이라는 게 애초에 없어요. 결국 정보 많은 사람들이 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유리사는 지금 너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저런 허장성세로 지금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흔들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상대 쪽에 사람도 너무 많고 이 게임 자체가 너무 정보가 중요한 게임이었죠. 어쨌건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에 임하는 것 같은데 저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고 유리사는 저쪽이 어떻게 할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넉스 씨가 7인 연합을 모두 공동 1등을 거의 공동 1등을 하도록 숫자를 배치를 해버립니다. 이게 후반부에 자기들이 있고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숫자들이 있고 이걸 그냥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퍼즐이거든. 그러니까 물론 넉스 씨가 굉장히 고민을 했고 현명하게 답을 내린 거고 잘한 거지만 그래서 이 게임을 하면서 넉스 씨는 유리사라는 친구 자체가 좋게 말하면 자기 실력을 믿는 친구고 나쁘게 말하면 개인 활동만 잘하는 친구 같아서 밟아버려야 되겠다. 왜냐면 연합을 통해서 이 사람을 내 우군으로 만들 수 없다면 데스매치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대잖아요. 이 사람은 어쨌건 나의 적으로서 메인 게임을 할 테니까. 그러면 내가 데스매치에서 만나기 전에 어쨌건 데스매치에서는 강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제거하는 게 현명한 전략일 수는 있죠. 넉스 씨 입장에서는. 어쨌건 이 팀을 위해서 저 친구는 빨리 제거돼야지. 왜냐면 우리 팀으로 올 가능성이 없다면. 그래서 1라운드, 이게 2라운드까지 하는 거거든요. 1라운드의 결과가 이제 유리사가 6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성주 씨도 6점이에요. 유리사가 타겟으로 하는 박지민 씨는 1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2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좀 판도가 재밌어요. 유리사의 강력한 협박이 등장하죠. 믿든 안 믿든 거짓말하면서 몰아가 보자 하면서 하승진을 불러내서 짧게 얘기할게요. 판도라 상자 제가 열었어요. 이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거짓말을 하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판도라 상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민 언니 그냥 1, 2라운드 꼴찌 총합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출구님 따라가고 싶냐고. 하승진 씨가 이제 바로 쫄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를 협박하려는 이유가 뭐야? 왜 명령조로 얘기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뭔가 반박을 해보지만 꼴찌 만들어 달라고 딱 말을 하고 쳐버립니다. 유리사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있으니까 저 협박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협박을 이제 하승진, 윤비 그리고 현성주 씨. 숫자상으로는 현성주 씨를 잡고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유리사 씨의 판단이 물론 이 1라운드에서 조금 더 잘했다면 좋았겠지만 저 2라운드에서 이 협박 전략이 나중에 떠오른 걸 테니까 협박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지민 씨를 잡고 가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건 지민 씨한테 이 협박은 안 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서출구 씨 따라가고 싶어요? 이러면 지민 씨가 어떻게 생각했어? 왜냐면 유리사 씨는 지민 씨가 서출구 씨를 데려간 걸 알기 때문에 지민 씨는 어차피 고립시킬 수밖에 없는 대상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합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민 씨한테는 협박을 해봤자 안 통하는 대상이니까. 그러면
지민 씨가 협박이 안 통하고 예를 들어서 현성주 씨를 감으려면 현성주와 박지민 두 사람이 통제 불가가 되는 거고 박지민을 꼴찌로 만들려면 한 사람만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 게임에서 이쪽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어차피 이 게임은 다수가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니 이 협박을 통해서 다수 연합을 만들어버리면 더 한 명이라도 더 다수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가 유리사의 생각이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승률을 높이는 작업은 현성주 씨를 그냥 꼴찌로 만들고 박지민 씨랑 딜을 하는 거지. 당신이 스파이인 걸 안다. 실은 이런 근거도 있다. 나는 판도라의 상자를 통해서 스파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이거 밝히기 전에 알아서 나한테 져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 네가 만약 또 1등을 해서 나보다 성적이 높다면 이 판도라의 상자를 통해서 네가 스파이임을 밝히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게 먹혔겠죠. 지민 씨한테는 먹혔겠지. 왜냐면 지민 씨는 지금 스파이가 밝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근데 유리사 씨도 그게 완전히 확신은 없으니까. 이제 지민 씨랑 또 약간 조금 좀 아무리 게임이라고 해도 조금 감정이 그런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협박은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갑니다. 이제 성주 씨도 그 무서운 모습을 보고 마냥 밉보이긴 좀 그렇고 이제 개인전으로 이기기도 힘들고 또 윤비 씨도 똑똑하고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협박을 하고 내가 네 위에 있다라는 아우라를 숨기지 못해요. 이게 넉스 씨가 말한 거만해 보인다라는 거랑 일치하는 거죠. 지민 씨가 봤을 때 불편함도 이거랑 같은 얘기고. 그러면서 이 셋이 모입니다. 어떻게든 박지민을 끌어내려야 돼라고 해서 의논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유리사의 협박이 먹혀들면서 하승진 씨, 윤비 씨가 순서 결정권을 획득합니다. 박지민 씨도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지민 씨의 고립이 시작되죠. 야생팀을 책임지고 있는 그 무거운 어깨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급해졌을 거예요. 윤비 씨가 나 2천만 원, 승진이 형 3천만 원, 중요한 뒤쪽 순서도 넘긴.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윤비 씨는 이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상대를 설득하는 방식이죠. 윤비 씨의 스타일이지. 여기서도 약간 좀 우유였던 게 왜 순서 배치에서 지금 현성주 씨가 8번이었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후지미나 씨를 더 뒤로 배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후지미나 씨가 7번으로 오고 윤비랑 하승진 씨가 어쨌든 돈까지 써가면서 일종의 충성을 맹세했으면 하승진 씨가 뒷번으로 와야지. 그러니까 6, 7, 8, 9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시점에 현성주 씨가 여기 끼어있다는 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명분이 이제 유리사 씨를 제일 유리하게는 배치했지만 성주 형이 탈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8번째. 또 이런 걸 보면 성주 씨를 타겟으로 하기에는 남자 연합이 좀 공고한 면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건 최초의 연합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지민 씨한테 이 숫자를 쓸 위치를 알려주거든요. 진영 씨랑 넉스 씨가 다른 위치에 쓰라고 알려줘요. 지민 씨는 진영 씨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진영 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넉스가 왜 거기다 썼냐고 하고 진영 씨는 내가 칸수를 잘못해서 잘못 알려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당한 거죠. 왜냐면 진영 씨도 유리사한테 협박을 당했으니까. 진영 씨가 이제 가능성이 있냐는 말에 유리사 씨가 알 바 아니다. 넉스까지 협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넉스 씨가 진퇴양난이니까 같이 팀이었던 지민 씨를 완전히 딸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 게임에서 10점이었기 때문에 꼴찌를 만드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서 지민 씨가 이제 거의 고립이 되죠. 너무 혼란스럽고 이제 넉스 씨랑도 되게 많이 상의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통을 안 했다. 그제서 이제 넉스 씨한테 당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진영 씨를 진영아라고 불러도 진영 씨는 이제 못 들은 척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은 진영 씨가 제대로 지민 씨를 속인 건데 지민 씨는 여전히 진영 씨를 부르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한번 꽂힌 게 얼마나 오래 가나 이런 오래 가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내가 한번 마음을 준 사람을 믿어보려고 하는 거지.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동떨어진 섬이었다. 그냥 심리적인 위축감, 외로움과 이런 것들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기서는 스파이짓 했잖아요. 서축을 납치했잖아. 저택팀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눈물이 날 것 같고 이 고립이 더 힘든 건 이 고립을 물론 후지민아가 옆에 있긴 했지만 유리사가 훨씬 더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유리사 씨보다 지민 씨가 더 힘들어하는 건 지민 씨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그리고 야생템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인간에 대한 그런 스킨십에 대한 욕망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현성주 씨가 근데 막판에 중립을 얘기해버립니다. 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다. 연합을 보류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현성주 씨가 협조를 안 하니까 마음이 좀 급해졌죠. 현성주 씨는 어차피 내 점수는 우승 못하고 꼴찌만 안 하면 된다. 현성주 씨 입장에서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건 유리사지. 그러면 유리사 씨가 아무리 협박을 했어도 이게 내 잘못이 아닌 척 유리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점수를 못 얻게 방해만 하면 되지. 그리고 그런 현성주 씨를 다들 응원하고 있지. 협박을 당했으니까. 내가 저 협박을 통해서 어떤 일을 당하는 건 무섭지만 나를 협박한 사람을 날리는 거는 원하지. 그래서
어떤 이 그룹 생활에서 협박이라는 건 되게 위험한 방식이에요. 내 편을 없애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주 씨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왜냐면 성주 씨도 꼴찌고 이러니까. 이제 윤비 씨는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도 명분 만들기 성공했죠? 최선을 다했다는 만큼 명분이 또 되는 말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쨌건 알고 보니 그 협박을 받은 사람들의 뒷공작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남자 플레이어들을 전부 협박한 유리사를 그냥 유리사를 박살내자. 넉스 씨가 유리사의 점수를 컨트롤 해버립니다. 마지막에 10점이 안 나오게. 그래서 우연히 지게 만드는 것.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연합이 형성돼 버린 상황에서 참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우승자는 넉스 씨가 되죠. 그리고 유리사는 박지민 씨를 지목합니다. 또 한 명은 현성주 씨. 그러면서 지민 씨가 여기서 편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웠다. 그래서 구걸하고 투표권 다 몰아서 현성주 씨를 데스매치를 내보내면 살 수는 있었겠지만 이제 그러기엔 너무 지친 거야. 그게 자존심 상하고 그게 안 되더라. 이미 이날 너무 정서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어. 외로움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자기를 찍어버립니다. 내가 나가겠다. 내가 이기고 와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결과는 유리사 씨가 이기죠. 데스매치에 결국 지민 씨가 출전을 하고 유리사가 승리를 하고, 그리고 야생팀은 절망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요. 이게 어쨌든 피해게임 얘기를 계속 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좀 끊어가겠습니다. 게임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들만 찝어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예,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도 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이야기가 좀 길어졌죠.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